안녕하세요. 법적 분쟁과 관련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확실하게 풀어드릴 법무법인 신촌의 임채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법률 문제를 한 가지씩 선정해 7가지 질문으로 나누어 답변을 드리는 임채근 변호사의 칠문팔답.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번 말씀드렸던 학교 폭력 문제 중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은 누가 결정하나요? 정답은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을 심의 의결하면 교육감이 조치 결정을 내리고 통보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각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었습니다. 교감, 학생부장, 학부모위원, 학폭전담, 경찰위원 등으로 구성되어서 학교폭력 사건을 심의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을 의결하면 학교장이 그에 따라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2020년 3월부터 각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들을 심의 의결하면 교육감이 그에 따라 조치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와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언제 어떻게 개최가 되나요? 각 학교에서 경미한 학교폭력으로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되지 않은 사건은 학교장이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서를 보내게 되고 그 요청서가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대략 3 내지 4주 내에 심의가 열리게 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는 대면 심의가 원칙이므로 피해 및 가해 학생과 그 보호자는 직접 출석해서 진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1, 2주 전에 심의위원회 개최 일시, 장소, 사건 번호와 안건명, 사안 개요가 기재된 참석 안내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참석 시 통지서와 신분증, 진술에 필요한 참고 자료를 지참해야 하고 현장에서는 간사의 안내에 따르면 됩니다. 그리고 심의 현장에서 필요한 의견서와 참고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 학생 및 학부모 그리고 피해 학생 및 학부모는 출석 시간이 다르게 결정되고 대기실도 다르게 되기 때문에 접촉을 방지함으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만약 통지받은 일시에 참석이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통지서에 첨부된 서면 진술 의견서를 작성해 심의위원회에 개최 전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질문. 심의 절차에서 학생과 학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의 절차에서 학생 및 학부모와 관련해서는 통상 먼저 피해 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듣고 이후 가해 학생과 학부모 진술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 학생 측과 피해 학생 측의 진술에 다른 부분이 많을수록 각 심의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직접 많은 질문을 할 수 있으므로 미리 사안을 숙지하고 진술할 내용을 잘 정리해서 대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학교폭력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와 화해 노력에 대해 잘 설명하고 향후 가해 학생을 어떻게 선도 및 교육을 잘 할 수 있는지 그 계획에 대해서 밝히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조치 결정을 정하는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관련자의 진술 청취나 조사 절차를 종결한 후에 비공개로 의결에 대한 심의위원들의 토의에 들어가고 먼저 사안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심의위원 과반수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경우 조치 없음의 의결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심의위원이
조치 결정의 종류에 대해 의견을 내고 의견이 갈릴 경우 과반수로 의결을 하게 됩니다. 5번째 질문. 조치 결정을 정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교육부 장관이 고시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에 의하면 학교폭력의 고의성, 심각성, 지속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라는 5가지 기본 판단 요소에 가중 감경 요소로 가해 학생의 선도 가능성, 피해 학생이 장애 학생인지 여부를 함께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번째 질문.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치 결정을 정하게 되나요? 위에서 말씀드린 5가지 기본 판단 요소에 0점부터 4점까지 판정 점수를 각 부여해 점수를 합산합니다. 자, 그러면 0점부터 최대 20점까지의 점수가 가능하겠죠. 합산한 점수가 1점에서 3점까지는 제1호 조치, 4점에서 6점은 제3호 조치, 7점에서 9점은 제4호 조치, 10점에서 12점은 제6호 조치, 13점에서 15점은 제7호 조치, 16점에서 20점은 제8호 조치 또는 제9호의 조치를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일단 그러면 제2호 조치와 제5호 조치는 왜 없을까요? 그것은 제2호 조치는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의결할 경우에 병과하면 되고, 제5호 조치도 가해 학생의 선도 교육에 필요하다고 의결할 경우에 병과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5가지의 기본 판단 요소를 합산해서 조치 결정을 먼저 정한 후에 다시 가중감경 요소에 따라 해당 조치로는 가해 학생의 선도에 부족하다면 조치를 가중할 수 있고, 반대로 더 낮은 조치로 선도가 가능하다면 감경할 수 있으며, 피해 학생이 장애 학생일 경우는 조치를 가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7번째 질문. 그러면 가해 학생이 조치 결정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기본 판단 요소 중에서 폭력행위의 고의성, 심각성, 지속성이라는 요소는 행위 당시의 사정이므로 사실상 고정된 값을 갖습니다. 그러나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 그리고 가해 학생의 선도 가능성이라는 기준은 행위 당시의 사정이 아니므로 가해 학생과 학부모가 사건 발생 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그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치 결정의 종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컨대 고의성, 심각성, 지속성의 3가지를 합산한 점수가 0점이라고 하더라도 가해 학생이 반성하지 않고 학부모가 화해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8점이 추가될 수 있어 4호의 조치도 가능하게 되고, 여기에 더해 선도 가능성이 낮게 평가받으면 가중까지 될 수 있어서 6호의 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고의성, 심각성, 지속성의 3가지를 합산한 점수로 최대 12점을 받으면 6호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지만, 만약 사과 및 화해 노력을 하고 선도 가능성을 인정받았다면 4호나 3호 조치로 감경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가해 학생 및 학부모는 가해 사실이 맞다면 사과 및 피해 노력, 회복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8번째 답변입니다. 학교폭력 대책위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할까요? 바로 진인사 대천명입니다. 자녀들의 현재 학교생활뿐 아니라 향후 진학, 더 나아가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